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입니다. 의식 관련된 책을 읽으신 분이라면 작가분들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웨인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확신의 힘으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에스더 힉스는 제리 힉스와 부부 관계죠. 머니룰이라든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자 소개는 생략하고 책 이야기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기존의 책들과 좀 달랐던 거는 깨달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감동받고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기존의 의식 관련 책으로 확신의 힘, 상상의 힘이라든가 제가 네빌 고다드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종류의 책을 보면서 가르쳐준 대로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확신하고 여러 가지 명상이라든가 이런 걸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소소한 일들은 제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기적처럼 제가 원하던 게 하나가 두 개가 세 개가 소소한 기적들이 저한테 정말 일어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들을 더 보게 되고 비슷한 책으로 제가 보고 있는 책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책을 좋아해도 어떤 책을 좋아한다고 누군가한테 말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잡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가리질 않았거든요. 에세이, 소설, 수필, 자기계발서, 시도 읽었고요. 되게 많았어요. 이정화 시인님이나 유시화 시인이라든가 시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가끔 혼자서 끄적끄적 하기도 할 만큼 시에 푹 빠진 적도 있었고요. 소설은 최근 소설은 많이 못 본 편인데 예전에 제가 많이 봤던 거는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태백산맥이라든가 박경리 작가님의 책 김약국의 딸들이라든가 신경숙 작가님이랑 제가 줄줄이 작가님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죠. 이런 책도 많이 봤었고요. 서점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들 막 이렇게 순위 나와 있잖아요. 제가 책을 고르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1위에서 10위까지를 거의 다 봤다고 하면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자기계발서, 그리고 소설, 에세이, 수필, 시집, 모든 것.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애기 엄마다 보니까 자녀 교육 관련, 육아 관련 책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엄청나게 읽었고요. 읽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따라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그 많은 수백 권의 책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따라하게 되고 따라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죠. 내가 변하고 아이가 변하고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렇게 의식 관련 책을 더 보게 되고 이런 책에 한번 빠졌더니 기적을 체험하고요. 기적을 체험하니까 점점 더 이런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처럼 되고 싶어지더라고요. 체험을 해보면 여러분도 아시게 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음 공부, 돈 공부 해야 된다고 하는지 알게 됐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책을 접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게 된다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정말 마음적으로 금방 아실 거예요. 사설이 길었는데요. 책 이야기를 할게요.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 이 책 제목 그대로예요. 저는 이전에는 기도하거나 소원을 빌거나 간절함이 생기면 이렇게 사람이 말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소리내어 기도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100가지 소원을 빌어서 100가지가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가끔 그러시잖아. 10개, 100개 소원을 빌었을 때 이 100개가 다 되진 않아요. 어떤 때는요. 내가 소원했던 그 마음과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일 있죠. 엎친 데 덮친다고 하는 거. 그 머피의 법칙이 걸릴 때도 있어요. 정말 속상하고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조셉 머피라는 작가가 지은 책이 있어요. 잠재의식의 힘이라고요. 그 책도 상상의 힘, 네빌 고다드 형이상학자라고 하거든요.
그분 친구예요. 그분 친구고 스승님이 하나예요. 다른 분이 있어요. 그 스승에게서 배운 네빌 고다드라는 그런 작가가 있고 조셉 머피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빌 고다드는 상상의 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열렬히 바라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정말 실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잠재의식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또 강조해서 책을 지은 게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이 있고요. 이 조셉 머피는 머피의 법칙 아시죠,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기만 하고 그런 그 머피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신나게 형이상학자 의식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구마구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책 내용 중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요. 말이 꼬여서 죄송합니다. 이 책에도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체험했던 거 17초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9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당신이 한 가지 생각을 적어도 17초 동안 계속해서 생각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와 비슷한 다른 생각들을 끌어오고 그렇게 해서 원동력이 작용하기 시작하죠. 17초 정도만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 비슷한 생각들이 더 많이 당신 마음속으로 들어오죠. 한 가지 생각을 오래 하면 그것이 강한 생각 습관이 되죠. 이른바 신념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하면 그게 바로 신념이 돼요. 혹시 제 인스타그램 친구분이시거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책 쓰는 공부가 끝나고 이런저런 공부를 꾸준히 하다가 찾은 게 경매 공부였거든요. 지금 제가 경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부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과 돈과 그리고 본인의 자기 개발 뭐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혼자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울산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경매를 혼자 하는 게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제가 서울에서 그 경매 과정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주말 동안 그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비용과 시간을 둘째 치자. 어쨌든 간에 애들이 우선이니까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그다음에 비용은 어떻게 할 거고 시간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네가 그걸 배운다고 해서 실전에 뭐 어찌 할 거냐 이런 거 막 서로 부딪히는 거죠. 저는 공부를 쉼 없이 하는 걸 좋아라 하고 남편은 하나의 공부가 생기면 그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오래 파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를 오래 파는 스타일이고 저는 이 공부가 끝나면 다음 공부 좀 이어가는 스타일인 거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중간에 잘랐죠. 지금 하고 있는 공부 그냥 꾸준히 오래 더 하면 되지. 작가로서 책도 나왔는데 다음 책 공부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경매라는 공부가 너무너무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남편 말대로 쉬었다가 다시 해도 돼요. 근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부라는 걸 잠깐 쉬잖아요. 그럼 이 중간에 게으름이나 놀고 싶은 마음이 막 파고들기 때문에 이 흐름이 끊기면 안 돼요. 먹는 것도 먹는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먹방 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에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 끊기면은 다시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경매 공부라는 게 과정이 끝난다고 해서 그 바로 땡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실전에 들어가고 실전 이후의 공부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발견한 과정에 선생님이나 대표님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그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을 계속 쪼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가르쳐준 대로 17초의 법칙으로 17초의 법칙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게 한 번만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틀, 3일 정도 걸렸는데요. 17초 동안 정말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17초 동안 쉼 없이 이거를 4번, 5번 계속 외우는 거예요.
경매 공부하고 싶다. 경매 공부하고 싶다. 경매 공부하고 싶다. 저는 이거를 남편이랑 경매 공부하러 가고 싶다. 남편이랑 경매 공부를 하러 갈 것이다. 나는 남편이랑 경매 공부를 하게 되었다. 되었다. 결과 끝에서 생각을 하라고 다른 책에서 배웠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루어진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17초 동안 하루에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시로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한 수백 번을 했는지 수십 번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틀, 3일 동안 17초 동안 핸드폰에다가 타이머를 재거든요. 타이머로 17초를 딱 켜놓고 나서 완전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랑 경매 공부를 하게 되었다. 경매 공부를 하게 되었다. 나는 남편이랑 경매 공부를 하게 되었다를 17초 동안 내 입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그렇게 3일이 조금 안 되니까 남편이 허락해 줬어요. 드디어 허락을 해줬어요. 3일이 좀 안 돼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원하는데 하고 사정을 봐줄 수도 있죠.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제 입장에서는 제 기도로 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마구마구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7조의 법칙을 저는 체험을 했고요. 155쪽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가정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변화한 다음에 남편이 변하고 나와 남편이 변하니까 우리 아이가 따라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해빙을 읽고 나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155쪽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해요. 하지만 세상은 바뀔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으면 여러분의 바로 그 투쟁과 노력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변화시켜 줄 도구를 그 근원에 정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이 근원과 정렬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개선 관심에 기울여야 해요. 여기에 집중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 근원이라는 게 제가 해석하기로는 책에서 주는 정의, 책에서 주는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 책 처음 읽으시면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번역하신 분 이현주 님도 그렇게 이 책 끝에 이야기 하시거든요. 책이 너무 어렵대요. 이분이 이 웨인 다이어, 에스더 힉스 이분들의 책을 처음 번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의 책을 여러 권 번역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 자체가 말이 너무 어렵고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은 번역을 못하고 그냥 직역을 했대요. 어떤 외계인이 영어를 배워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표현이 너무 이상하고 어색한데 그걸 어떻게 우리 한국어로 순화할 수가 없어서 본인은 직역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편하게 번역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에서는 책에 나온 그대로 읽어드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비어있는 이런 행위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못된 장소에서 사랑을 찾고 있어요. 정렬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동과 물건으로 비어있는 곳을 채우려고 애쓰죠. 이 정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 그 주파수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책에서는 그 주파수 안에 저와 그 신의 주파수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분이 원하는 그 주파수 안에 일치가 된다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정렬 속에 있으면 어떤 물건도 원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근원과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는 영감이 떠오르면 그게 의미 있는 물건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그 얘기 드릴게요. 우리 집 차 바꾼 이야기. 저희 집에는 차가 2대 있어요. 남편이 이제 본인 업무상 쓰는 차가 1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족들이랑 같이 쓰는 차가 1대 있는데 전에는 이 차를 남편의 성향대로 원하는 대로 바꿨을 텐데 제가 갖고 싶은 차는 경차였어요. 왜냐하면 여자들 운전하기 편하잖아요. 주차하기 편하고. 경차인데 모닝이나 스파크는 너무 작아서 전 싫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보고 제가 정말 마음에 쏙 들었던 게 레이 아시죠?
레이가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앉아서 운전하면 보통 승용차들도 여기서 이렇게 천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앞이 바로 앞에 있어서 불편하고. 근데 레이는 여러분 타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내부가 넓습니다. 그래서 레이, 소울 갖고 싶었는데 소울은 경차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레이로 갖고 싶다 했더니 그 차가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레이가 근처에서 자꾸 나와요. 그것도 테레비에 처음 광고했던 게 민트색. 민트색 레이가 참 이쁘다 싶었는데 내 눈에 자꾸 띄더니 저희가 처음 갖게 된 제 차가 민트색 레이였어요. 중고로 풀옵션으로 돼 있는데 얼마 안 했어요. 정말 고마웠던 거죠.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방금 이야기인 거예요.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그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자꾸 보여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나 했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외제차를 갖고 싶었는데, 지나가다 보면 자꾸 주변에서 그 외제차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차에 대해서 입으로 내뱉고, 레이, 갖고 싶다, 레이. 이야기를 안 해도 그냥 내 느낌이 레이였으면 좋겠네 했는데 우주가 그 느낌을 듣는 거죠. 우주가 그 느낌을 듣고 나한테 레이 차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한테도 그랬지만.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또 158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고마웠던 부분이고 다른 의식책을 보면서 왜 이런 저의 답답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뭐였지? 머피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소원하는 게 1이라면 나는 1을 갖고 싶은데 자꾸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반대의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상황이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1인데 왜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게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데요. 자, 끌어당김의 법칙이 여러분의 진동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알면 놀랄 겁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근원에 대한 정열, 공멸 또는 부정열, 불화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는 걸 알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확장하고 진화해 나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근원은 여러분 안에 참 자아를 열렬히 성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강력한 궤도가 여러분한테 흘러가고 있고요. 이 궤도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은 좋지 않은 감정의 형태로 자신의 궤도에서 벗어났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긴장을 풀고 자신이 그 궤도로 돌아가도록 놔둘 때 여러분은 명료함을 느끼죠. 그때 여러분은 풍요로움을 느끼고 자신이 가치 있음을 느낍니다. 그때 여러분은 재미와 생기와 열의와 정열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 인생은 의미 있는 것, 바로 여러분이 의도한 길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렵네요. 다시 읽을 때 깨닫고 나중에 남편한테 설명해주면서 또 한 번 깨닫고 그러고 이제 내가 자신 있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이 책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도 하고 17초의 법칙이라든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는 걸 가지고 본인이 재미있게 생활하고 열심히 즐겁게 일하고 있을 때 이 타이밍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게 1일 때 자꾸 2의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1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2의 상황, 3의 상황 이런 부분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서 성취가 되지 않고 왜 자꾸 엎친 데 덮친 격, 나쁜 일이 더 생기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끌려가고 있는지를 순간 멈추고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전과 지금과 어떤 게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 안 하던 어떤 일이 생겼다든지 거기에 내 마음이 모두 훅 쏠렸다든지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갔을 때 그 방향에 있는 나를 다시 되돌아오면 되거든요. 내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던 길로 다시 데려왔을 때 명료함을 느낀다고 하죠. 그 느낌을 찾을 수 있어요. 와, 나는 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한 달 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느낌을 분명히 본인이 찾을 수 있거든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던 길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살고 있는데 재미가 있고 즐겁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기 존중감입니다. 178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명료함을 찾는 방법의 첫 번째가 자기 존중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자신의 진동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자기 존중감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전 우주가 여러분을 돕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명료함을 느끼고 모든 것이 술술 풀려나가죠. 일들이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실제로 한때 어렵게 느껴지던 것들이 반대로 재밌게 느껴지기도 해요. 자, 무거운 가구 뒤로, 저희 딸 책상 뒤로 뭐가 물건이 딱 떨어졌는데 그걸 이제 꺼내지 못해갖고 고생하던 날, 그냥 어떤 날은 저걸 꺼내야 되는데 안간힘을 써도 이 책상이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포기하고 그냥 에이 됐어, 뭐 좀 이따 꺼내지 뭐. 어떤 날은 그럴 때 있거든요. 저걸 못 꺼내가지고 혼자 한두 시간을 낑낑대던 날이 있는데 그냥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좀 이따 꺼내지 뭐. 괜찮아 하고 마음을 놨을 때 나도 모르게 실수로 다른 뭐가 또 떨어졌어. 근데 그게 밀려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펜을 떨어뜨렸는데 내가 아끼는 볼펜이 떨어졌다. 근데 그래 됐어 뭐 다음에 꺼내지 뭐 이렇게 마음을 포기하고 또 뭘 하다가 다른 뭔가를 또 떨어뜨렸는데 그게 내 볼펜을 밀어서 책상 밖으로 탁 저한테 꺼내주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인생이란 게 사실 그런 순간들과 그런 순간들, 뭐 이런저런 순간들 아닌가요? 사람들은 꿈 같은 휴가나 꿈 같은 관계, 꿈 같은 자동차, 꿈과 같은 직장을 기다리고들 있죠. 그런데 우린 말합니다. 나중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있는 건 언제나 지금뿐이니까요.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면 이 자기의 마음이 그 정렬된 순간과 동일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이 아니면 좀 이따 해야지. 간단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죠. 나 오늘 몇 시에 명상을 못했네. 몇 시에 뭐 필사를 못했는데 좀 이따 해야지. 이러다가 시간이 자꾸 늦어져서 새벽에 하고 잠든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자다가 깨서 이 필사를 못해가지고 본인이 본인한테 약속한 숙제 같은 거거든요. 하루 좀 빠지면 어때? 옛날에 그런 생각이었다면 요즘엔 좀 마음이 바뀌어서 하루라도 빠지면 뭔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꿨는지 몰라요. 꿈속에서 그 숙제하는 꿈을 꿨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숙제해놓고 잠을 잤던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마인드를 리셋하고 지금 정렬하고 지금 정렬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나한테 보여줄 때 지금 당신은 자신이 의도한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남편이랑 다른 점이라고 제가 하나만 자랑을 할게요.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면 뭐냐면 남편은 영화, 드라마, 뭐 책, 뭐 신문 여러 가지 매체를 접할 때 기준이 본인한테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남편은 자기 위주의 사람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내 가정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내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자기 위주의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세상이 자기 기준으로 좀 돌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랑 반대의 성향이라는 게 책을 봐서 보고 배울 점이 있으면 지금 그걸 따라하는 거고요. TV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저런 부분에서 내가 좀 배울 게 있네. 이런 부분이 감동적이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내가 좀 따라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제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따라하고 배우고 그거를 나화시킨다고 하나요? 뭐 나랑 동일시 시킨다고 하나요? 배우고 체득한다고 할게요.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걸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보는 거 좋아하고, 느끼는 거 좋아하고, 배우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17초의 법칙으로 막 기도하면서까지 남편한테 경매 공부하게 해주세요 했던 거예요. 공부는 끊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 한 달 뒤에 하자. 그거는 지금 하지 않으면 한 달 뒤에 그때 가서 그 한 달 뒤가 그 상황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달 뒤가 저한테 없을 수도 있어요. 남편한테 없을 수도 있고요. 이건 너무 심각하지만 너무 나쁜 극단적인 예시지만 뺄게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한 달 뒤, 내일, 모레는 저희한테 지금 제 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의 일을 지금 내가 할 수는 없어요. 내일의 일을 지금 내가 준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아이나 남편이나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거나 느낀 점이 있거나 반성하거나 좋은 내용이었다, 괜찮다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또 더 좋은 책,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